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관련 고민 참 많으시죠? 저희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본격 기후 상담소 오픈 gkr@greenpeace.org로 주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우! 쌤들 오늘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죠? 뭐죠? 뭐죠? 아무도 모르나요?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길래 타경쌤? 네. 네, 오늘이 바로 저희 지식 채널 200회 특집입니다. 소리 질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200회까지 왔습니다. 우와. 와, 진짜 그동안 정말. 수고해주신 우리 쌤들 그리고 PD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또 유지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그쵸. 생각이 들고 저희 가끔씩 막 메인에 뜨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래도 메인에 자주 네. 노출되고 있는데 기사에도 소개가 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정말 그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또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팟캐스트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선물을 팡팡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뒤만 듣고 끝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첫 사연 끝나고 네. 선물 하나 퍼뜨리고 풀고. 네, 그런 거죠. 감질나게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휴 윌리엄스님께서 유튜브에다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대기업이 이제 플라스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플라스틱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이 지속 가능한 재활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고 댓글도 열심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럼 200회 특집으로 시작하는 다정한 기후 상담소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나 영철인데 나 곧 계약 만료야. 안녕하세요. 저는 곧 계약직이 만료되는 영철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 취업이 어려워 어떻게든 취업하고자 사무직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데믹 시대고 계약 기간도 끝나서 다시 공채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이 경험을 살려서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소신 지원해야 될지가 고민인데요. 지금 그린피스에 후원도 하고 있는데 요즘 환경 분야 일자리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는 없지만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면 좀 더 합격률은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 알려주세요. 네, 사연 저희가 듣고 왔는데요. 이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 신조어인가요? 그쵸. 요즘 취업난이 좀 심각하고 요즘 취업을 했는데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다시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고 신입이라는 이런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진짜인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요 뉴스젤리라고 하고 있는 그 네. 데이터 시각화 전문 기업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요. 네네. 이 청년층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가 2020년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호전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호전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쉬고 있는 청년층이라고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에는 이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청년층 고용률이 그 수치상으로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쉬었다라는 청년층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취업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되는 이런 취업 실패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이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원하지 않는 직업에 취업한다고 하면 그쵸. 뭐 박봉이고 뭐 처우도 맞아요. 엄청 안 좋으면 취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그리고 본인의 내가 하고 싶은 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일 아니면 좀 이렇게 전망이 좋은 일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네.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한 MZ 세대에게는 이 환경 보호와 공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ESG 경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ESG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이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들은 MZ세대의 인식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취업을 고려할 때 ESG 경영, 실천 기업인지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 사회 문제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는 답변이 50.3%,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은 29.5%, 그리고 기업 문화, 근무 환경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답변은 18.7% 순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네, 쌤들은 그린피스에 지원하실 때 이런 환경 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지원하셨나요? 아무래도 저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막 커져갈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때가 2021년 초였는데 그때 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계속 제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그린피스에 오게 되면서 그 선택을 한 거에는 그런 환경에 대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자지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쌤은 MZ시군요. 저는 M의 끝자락에 살짝 걸려 있어가지고 나름 M입니다. 네. 한스 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 이 면접 질문 같은데 저는 처음 그린피스를 알았던 게 예전에 제가 뉴스 채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지금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만한 그 루드비코의 그 북극에서 루드비코가 북극을 위한 엘리제를 연주하던 그 장면이 저희 뉴스 채널에서 소개가 될 때 네. 이제 그린피스라는 곳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전부터 약간 이런 환경 이슈라든지 뭔가 세상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그때 그린피스에서 사람을 뽑고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었죠. 아유, 그러셨구나. 네, 다영쌤 어떠셨나요? 저는 전 직장에 다닐 때 네. 이제 돈을 버는데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버나 이렇게 현타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같은 곳에다가 그때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좀 없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 이제 원래 꿈이 있었지만 그냥 그런 것들도 뭔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이어리에 그냥 사회에 가치 있는 무슨 단체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놓고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취업하고 나서 그걸 본 거구나. 네, 그게 그 다이어리에 쓰고 한 10개월 뒤에 여기를 취업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보니까 내가 이런데 좀 그래도 관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운명의 데스티니네요. 네. 오래오래 다니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직업 하면은 돈이 제일 우선이지라고 생각을 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환경 사회 문제에 대한 것도 되게 절반 정도 2명 중에 1명 정도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게 좀 저는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친환경이라든지 저탄소라든지 이렇게 계속 사회가 전환이 되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서 이 모든 게
모든 분야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근에 디지털하고 저탄소로의 산업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39개의 직업이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담은 이제 디지털 그린 직업 정보 이게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그린 직업 정보.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좀 주요한 거를 제가 좀 뽑아와봤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원 개발자. 뭐 하는 어렵죠? 건가요? 모았습니다. 너무 모빌리티 어렵고 하면 이제 기대요. 일단 굴러가는 자동차, 전기차죠. 네, 전기차. 아, 네. 근데 이제 친환경이 붙었으니까 전기차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원을 연구 개발하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테슬라와 같은 저희 네, 그렇죠. 떠상 가자 할 수 있는 한스쌤 네. 전기차잖아요. 잘 끄니까 네, 그렇죠. 전기차요. 그걸 개발하는 그쵸. 그런 아. 차프, 분들. 네, 차프입니다. 네. 네. 배터리도 열심히 개발하고 뭐 그런 거겠네요. 네. 네, 카푸 네, 한스 갑자기 고백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그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배터리 관련된 맞아요. 네, 네, 것들도 네. 있고 네.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네. 그 전기차에 맞는 부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리고 것들도 뭐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쵸. 뭐 로봇이라든지 여기 네. 이제 뉴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음. 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친환경적으로 여기에 아, 데려가는 개발.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자율주행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전기차를 이제 한 반년 가까이 몰았는데 자율주행으로 했을 때 그거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네, 배터리 소모량이 훨씬 적어요. 왜지?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이게 그 모터가 인식하기에는 이렇게 급정거, 급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급출발 잘하거든요. 네. 제가 왕 이렇게 가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기계가 그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서 그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구나. 네, 연비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꿀팁이네요. 진짜 꿀팁이네요. 그래서 전기차.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 IT라든지 이런 시스템 연구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자동차 쪽이 굉장히 막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정보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에너지 저장 장치 전문가. 이게 저장 장치 전문가.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는 에너지를 우리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이제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효율 웃지 마시고요. 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어떻게 전력 활용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요걸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각가지 우리 일상생활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요게 이제 뭐 화학공학이라든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요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쵸. 굉장히 유망하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여기서도 유망하네요. 그러네요. 전화기가 여기서 먹힙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된 저장 장치 전문가 요런 직업이 유망하다라고 또 발표가 됐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스마트 그린 도시 기획가. 이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다 의미가 설명이 돼요. 다경씨 한번 네. 설명해 보시겠어요? 이건 왠지 그런 도시를 네네. 도시를 스마트하게 건축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린하게. 네. 말 그대로 네.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해서 뭐 도시의 어떤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뭐 배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 도시가 굉장히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건 이제 뭐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환경 계획 이런 쪽으로 전공을 했다면 도전해 볼 만하고 학과를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건축, 조경, 환경계획 이런 쪽으로 유망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그린 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친환경 이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네.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린잡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가져온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쌤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쌤들이 만약에 지금 그린피스 있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 생이 처음이라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좀 직업을 좀 갖고 싶으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가져와 왔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 13개의 보기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13개고 그 안에서도 한 4-5개씩 좀 더 나눠져 있어요. 한스 쌤은 뭐가 제일 끌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수직 농업 기술자라는 게 있어요. 오. 이게 그러니까 아 이거 농- 알아요. 그 옥상에다가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옥상이라든지 뭔가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일단 그런 땅 위에서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스마트팜 같은 개념인 네. 거죠. 좀 더 이 농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음. 어쨌든 농업을 많이 하면은 요것들이 이런 농작물들이 다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이런 탄소 흡수를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농작물들을 기르고 관리하는지 제가 식집사는 안 돼봤었는데 네, 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은 어. 한번 식물을 죽여보지 않고 어떤 좀 작물 생각해 보신 거 해보고 있으세요 있습니다. 혹시? 당근, 감자, 파? 파, 대파, 대파, 대쪽파. 쪽파, 양파. 아니요, 저는 약간 향신료 이런 것들. 바질? 진짜요? 그렇죠. 바질, 오. 고수, 로즈마리, 미나리. 미나리, 예. 미나리, 네, 미나리 향채소죠. 네. 오, 또 그런 그런 것들을 데 네, 관심 그런 것도 하면 있으시군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네요. 좋은데요? 네, 쌤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여기 되게 공대생들이 할 직업이 음. 많은데 네. 전 애초부터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쌤 이런 거 환경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거 하시면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는 의류 분야 지속 가능성 책임자. 오. 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페피. 네, 네. 한번 다음 생에 태어나면 네, 좀 모델처럼 네. 패셔너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 그러나 진짜요? 뭔가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그렇죠. 그런, 그래서 네. 엄청 디자인도 출중한데 거기다가 또 재활용을 활용한 의류. 그때 한번 비건 레더 입고 오셨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맞아요.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제가- 여기 관심이 있으셨구나, 쌤. 네, 약간 오. 이제 관심을 다음 생에 쏟아 붓는 거죠. 아, 지금 약간 하이보이처럼 뉴진스 룩이 네. 네. 새로운 진스를 잘 만드시는 어울립니다. 거시군요. 잘하실 것 네. 같아요. 정은 쌤은 뭐 했나요? 저는 몇 가지 좀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는데 유기농 구매 담당자 독일에서 제안한 건데 제가 또 이제 또 그쵸. 먹는데 진심이에요. 맞아요. 이게 나이가 한 해 넘어갈수록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요. 먹는 거 그렇죠. 잘 먹어. 특히 좋은 걸 잘 먹는 거에 먹어야죠. 집착해요. 어디서 왔는지, 맞아요. 얘는 어디서 생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따지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가 있으셔서 네, 더 그래서 제 그러실 입으로 수도 들어가는 있어. 거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농 비건이시기도 하시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기농 구매 담당자를 하면 저도 좀 싸게 아니 직원 생활을 노리셨군요.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죠.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예. 유기농으로 내가 사겠다. 예, 내가 이득을 보겠다.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건강하게 먹으면 좋지만 제 주변 지인이나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요런 게 얼마나 이제 건강의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몇 가지 좀 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음, 그 고용정보원에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게 요 재생에너지와 네. 관련된 직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네, 얘기들도 저희가 있었고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태양광 저희들은, 네. 시스템 엔지니어, 뭐 음. 그린빌딩, 에너지 감사관, 뭐 청정 재생에너지 에너지, 개발 예, 에이전트 바이오 에너지, 뭐 그리고 그런 태양광 관리해 주시는 그런 네. 직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것들에 많네요. 대해서 네. 많이 유망하다 이러한 전망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도시를 네. 좀 스마트하게 만들거나 음. 그런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린 건축가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질 엔지니어 네. 아니면은 이런 도시가 어쨌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 이런 물류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순환 경제 쪽으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직업들이 보이는데 뭐 고형 폐기물 관리 전문가라든지 고체물 폐기물 처리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순환경제연구원 이런 네, 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뭐 그냥 이제 막 버려서는 되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하고 다시 쓸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직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일자리들이 다 미래에는 정말 많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규모의 경제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런 산업들이 많이 투자가 되면은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에 대한 처우도도 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연자님에게 이런 많은 보기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잠깐의 직업이 없는 휴직기에는 사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또 취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 이제 은둔형으로 네. 뭐 약간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네. 등의 좀 방법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 가족과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요. 집에 가만히 있는 이 백수를 보면 사실 누구라도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쟤는 그쵸. 뭐 하고 있나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주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다 가장-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쵸. 가장 힘들어하는 건 그 사람 본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나가서 뭐라도 해라, 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런 뭐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 이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엄청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많은 이직러로서 프로 한번 이직러시네요. 프로 이직러로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그렇게 잠시 쉬는 기간이 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잠시 쉬는 기간이 이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네. 언제 갑자기 취업하게 될지 모르고 그쵸. 그때는 또 그러다- 자유가 사라지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쉬는 기간에 몸도 마음도 잘 챙기시고 그거 잘 활용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못 해본 공부를 다시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배우고 도전해보는 싶었던 취미를 좀 그쵸. 배워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취준생이면은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친구들은 다 취업했고 어디 일하고 다니고 이러면 만나기 싫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꿈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에너지도 생기고 정보도 공유받고 하니까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특히 이제 50대 60대 부모님 세대 분들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같았으면 야 막노동이라 지금 막 가가지고 네. 한시가 급한데 하루에 몇만 원을 벌어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야, 들으신 거예요? 저 M에 걸려 네. 있다. MZ 세대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모님 세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세대랑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졌고 시대적으로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젊은 층이 아픔을 느끼는 그 나름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려고 품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스터디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같이 으쌰으쌰. 으쌰으쌰. 저는 기억에 네. 예전에 취준 기간에 스터디한다고 만나서 2시간 동안 수다만 떨다가 집에 저런 가고. 분들 피하세요. 그것도 나름 영감이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또 힘내시고요. 사연 화이팅 내신 하세요. 분들 화이팅 네. 하시고 환경 관련된 그린잡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두 번째 아.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벤트에 대한 간략한 스포를 할까요? 네, 뭔가요? 뭐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할까요? 뭔가요? 경품이 무엇인가요? 네, 경품은 바로 두구두구. 제로웨이스트 키트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그거 굉장히 갖기 네. 힘든 네. 레어템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말이죠. 구하기 힘든 귀중품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로 웨이스트 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네. 두 번째 사연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그러면은 바랍니다. 이제 참가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겠네요. 네, 참가 방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공부하는데 에어컨 좀 틀어달라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선선한데 왜 그래? 야 샤워하고 나와봐.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나 너무 더워. 지금 땀 나는 거 안 보여? 지금 온도가 32도야. 우리 똘똘이도 지금 옆에서 헥헥대잖아. 아유 진짜 아직 이 정도로는 에어컨 틀 때 아니라니까. 엄마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웠어. 지지배야. 전기세 네가 낼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전기세 폭등이고 난린데. 무슨 소리야. 지금이 훨씬 덥지. 몰라. 나 튼다. 1시간 후 갑자기 비가 내린다. 이게
이게 뭐야? 갑자기 야 비가 온다 야. 야 거봐 엄마가 뭐랬냐. 조금 있으면 시원해진다고 했지. 에구머니나 빨리 들여놔야겠다. 아유 일부러 햇빛 쨍쨍해서 내놨더니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냥.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날씨 때문에. 더웠다가 비 왔다가. 아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나 학원 어떻게 가지? 어메 경보 문자 왔네. 야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그냥 집에서 쉬어. 아 그래도 돼? 아싸. 아 오늘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공감. 네. 네, 네. 느끼실 것 같아요. 더웠다가 비가 내렸다가 저희가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도 비가 쭉 왔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 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에어컨 틀었다 그쵸. 껐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네 정말로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거의 동시적으로 전국에 장마가 됐다가 또 다시 바로 이렇게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매우 이런 극단적인 날씨 패턴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공존. 네, 뭐 예전 같았으면 좀 비가 쭉 내리다가 좀 이제 좀 쉬고 나서 조금 좀 이제 더워지네 하다가 좀 덥다가 뭐 맞아요. 이랬는데 이제는 뭐 하루 한나절에도 그냥 막 확확 바뀌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현상의 이유 과연 뭘까요, 한스 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바로 엘니뇨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네, 그 기후로 이- 다시 읽는- 읽는 세계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몇백 년 전에도 엘니뇨가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서 이동민 교수님께서 해주셨죠. 네, 이 엘니뇨라는 게 이제 열대, 중동, 태평양이 있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엘니뇨가 예전에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훨씬 더 네.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 지금 발달한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다 보니까 미국 남부, 중국, 남미, 인도 및 아프리카 등지에 이상 고온 및 가뭄을 발생시키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상 고온이랑 가뭄이 심해지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요 작물인 원두, 그리고 원당, 코코아, 밀 이러한 가격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식량 위기 이런 안보 위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밀 선물 가격이 올 6월에만 해도 1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먹는 라면 가격도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뭐 요즘 다시 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라면, 과자, 빵 네. 이런 저 것들. 빵순인데 어떡하죠? 네, 이런 것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최근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요 엘니뇨 이런 전무후무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이후로 올해 세계 경제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저희의 먹거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재해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런 연속적 또는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한 재해 현상을 복합재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재해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단숨에 200~300mm의 비를 퍼붓고 또다시 폭염이 그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지금 우리나라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죠. 네, 근래 나타나는 이런 가뭄, 폭우, 폭염 등의 극한 기후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현상만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극한 기후 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이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패턴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긴데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하면 또 이게 여름 되면은 그냥 장마라는 게 굉장히 아유 언제 장마 오나 장마철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용어 자체를 재정립하는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아.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기간 내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장마라고 하면은 뭐 7월 중순쯤에 끝이 나고 우리가 보통 여름 휴가철 이렇게 하면은 장마 끝나고 뭐 7월 말부터 해서 8월 뭐 7말 8초. 7월 아, 8초가 굉장히 맞아요. 사람들 굉장히 클릭클릭 하잖아요. 어디 네, 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장마라는 얘기를 하면 7월 중순에 끝나니까 가도 되겠네라고 했다가 이때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마라는 용어가 다시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올 10월에 이제 기상청에서 가을 학술 대회를 하는데요. 이때 이 오. 장마 용어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가 뭐 늘 어릴 때부터 뭐 장마 들어왔던 이것들이 이제는 바뀌는 그런 시대가 왔다. 요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검토가 될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고 10월에 이제 열리는 그 얘기들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네. 쌤들이라면 만약 지금 같은 이런 비 패턴이다. 그럼 어떤 용어를 붙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기상청에서는 도깨비 장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왜 도깨비 장마인가요? 그 약간 심장에 칼을 꽂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 같은 장마가 쭉 이어지는 긴 패턴의 네. 비 장마 전선이 이제 딱 형성이 돼가지고 계속 그쵸. 내리는 게 장마인데 네. 내렸다가 또 멈췄다 내렸다 멈췄다 하니까 굉장히 음. 심장에 칼을 꽂은 도깨비 같다라고 아, 그쵸. 예, 아. 얘기한 게 아닐까. 여기 장마 기상청에 은찬이라는 분이 계신지 궁금하고. 아, 그렇죠. 네. 네. 죄송한데 이런 아무튼 이런 기상청에서는 도깨비 장마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예전에 저희들이 막 여우비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이런 약간 여우 장마. 쨍쨍할 때 내리는 그쵸. 비. 아, 그쵸. 여우비. 네. 그래서 여우 장마 이런 표현도 어떤가 싶습니다. 괜찮네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장마가 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음. 다영 쌤은 어떤가요? 저는 폭포기. 네? 폭포기요. 폭포기. 폭포기인가요? 네. 폭포기? 폭포기란 제가 방금 만든 단어인데요. 폭염과 폭우가 나타나는 기간에서 폭포기. 폭포기. 아, 이렇게. 막 폭포 같은 느낌 드네요. 막 쏟아지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음에도 와닿고, 네. 그러니까 의미도 확실하고. 네. 그래서 가을 학술 대회에서 어떻게 1등 가능할까요? 저희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막 기사에서 보니까 뭐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를 우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요런 것들도 뭐 검토가 될 수 있다. 요런 내용들도 좀 얼핏 본 것 같은데 좀 우울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날씨와 이 기상 현상이 이런 동남아 지역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막 덥고 그쵸. 동남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종종 그러다가 그리고 또 되게 좁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네, 그래서 진짜 밖에 나가면 되게 사우나 온 것처럼 습하고 훅훅하는 그런 네. 찌는 듯한 더위가 굉장히 동남아 날씨와 닮아가고 네. 있다. 근데 비의 패턴 또한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일단은 이런 얘기들도 논의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폭염이나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 현상에서의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아까도 보니까 막 그 사연에서 막 굉장히 짜증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불쾌지수 맞아요. 높아져가지고 분노가 예. 굉장히 하늘을 찌르시는 것 예, 같더라고요. 굉장히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네. 특히 폭염 같은 경우에 이런 건강 문제가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라는 거 저희가 그린피스 보고서가 2020년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후 변화의 경고, 폭염과 건강 피해라는 내용의 보고서로 저희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제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에서 폭염 위험이 높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 69곳에서 126곳으로 한 2배 정도 네.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네. 서울에서 폭염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수가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만 명당 0.7명이었는데 네. 2036년에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이게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런 폭염 질환에 가장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노인분들이시죠.
네, 노인 인구는 전체 평균보다 4배 가량 폭염에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4배나 네. 위험하다. 한국은 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명 중에 1명은 네.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뜻인데 이분들이 4배나 더 위험하다 폭염에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심각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대책이나 그런 뭐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신 할머니께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면서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 나가지 말라고 네. 이제 당부에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좀 폭염과 폭우로 오가는 날씨 속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사연자분께 저희가 한마디 드린다면 저는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그 뭐 강수로 예를 들자면은 더 많아지고 그 양도 더 많아진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점들 꼭 기억하시고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폭폭하고 있잖아요. 네.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기분이 안 좋죠. 네,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네, 짜증이 맞아요.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좀 배려를 하고 맞습니다. 네, 좀 더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언행을 하면 어떨까. 맞습니다. 내가 짜증나는 생각이 만큼 들었습니다. 너도 짜증날 거야 네. 라는 어떤 그런 맞아요. 공감. 엄마, 그렇죠. 지금 날씨가 더워서 너무 짜증나지? 이렇게 네. 말을 예쁘게 그랬구나. 네가 짜증이 났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한 이렇게 번 더. 화해를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구나. 이렇게. 네, 그렇죠. 뭐 내가 전기세 네가 낼 거구나. 당연하지 게임 같이. 네가 낼 거구나. 너 용돈 벌었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이제 조금이라도 말을 좀 더 이쁘게. 부드럽게. 엄마는 네. 시원하구나. 이렇게. 엄마 덥지 않단다. 넌 덥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네. 예, 네, 조금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아까 이벤트 참여 방법을 소개한다라고 했는데 네. 저희 200회 특집 이벤트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저희 200회 팟캐스트 지식 채널을 축하해주시는 댓글만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우,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선착순인가요? 8분 뽑는 거는요? 아니요, 선착순 아니고요. 랜덤으로 저희가 아. 8분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8분을 골라서 랜덤으로 골라서 제로 웨이스트 키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아. 달아야 되나요? 기간은 저희가 7월 말까지 네. 7월 말까지 댓글 달아주시는 8분께 이벤트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200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플랫폼에 공지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정은쌤, 한스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